안녕하십니까. 생우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OECD 국가 중에서 7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또 전세, 반전세 이런 거를 환산해서 이것도 부채죠. 내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직접 살면은 은행에 빚을 줬을 것이고, 아니면 그걸 세를 줬으면요, 그 세입자한테 뭘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이거를 만약에 가계부채로다가 환산을 했을 경우에 127% 정도, GDP 규모의 127%면 엄청난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2등으로 바로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 부채가 무서운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상승시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합팽창 정책을 썼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금리를 확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출을 막 해줬어요. 싼 금리로다가. 그래서 2010년 6월 달에 한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차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출구 전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요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2018년이죠. 미국은 세 차례나 금리를 올렸습니다. 2017년에도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2017년에도 우리도 어쩔 수 없이 0.25% 올리고요. 2018년 작년에도 0.25% 올려서 우리가 1.25%였던 게 지금 1.75%의 기준금리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어때요 지금? 미국도 제가 저번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가 좋지 않다. 장단기 국고채, 금리 역전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오기 전에 이런 상황이 한 1년 지속되다가 금융위기가 왔죠. 미국도. 이걸 잘 못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미국도 엄청난 위기를 맞았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도 섣불리 지금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금리 올리는 걸 엄청나게 반대했었죠. 근데 연준이 강행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연준도 자기네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상당히 부담을 완화하는, 이제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죠. 외환 위기가 어쨌든 이 금리 역전 때문에 외환이 빠져나갈 염려가 좀 줄었으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없을까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이제 2017년 기준하고 2018년,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기준금리는 0.25% 그죠? 인상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 부담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가계대출의 가중평균 금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3.62% 정도가 1금융권에서 기준이 됩니다. 기본 이제 평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0.25% 오르고 이게 2017년 기준으로 하면 27bps 정도 상승한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27bps 상당히 전문적인 이야기죠. 27bps 그냥 0.27% 상승한 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기준금리 0.25%, 그다음에 27bps 0.27 플러스 하면 얼마 돼요? 0.52% 정도 1금융권에서 대출한 사람들 대출금리 낀다는 거예요. 내가 0.25% 기준금리 올렸다고 해서 0.25%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상의 내가 금리 부담을 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1금융권 얘기고요. 2금융권, 3금융권은 뭐예요? 뭐 이제 사채업자 뭐 이런 그런 금융 이제 대부업으로 등록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상당히 그래도 대부업에는 이자 제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자 제한법 이자율을요 2018년 2월 달인가요? 네, 국무총리령으로다가 했는데 24%로 낮췄죠. 그 전까지는 뭐 29%, 그 이전에는 뭐 30몇 프로 이렇게 됐었는데 작년 2월 달에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24% 이상은 이제는 대부업도 못 받는 거예요. 금리를요. 그 이상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조치 때문에 상당히 4금융권은 뭐 그 이상 모르겠어요. 뭐 깡패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네들이 그 이상 받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4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부담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이 됩니까? 24%도 엄청나죠. 만약에 우리가 제1금융권에서 정상적인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어느 정도 돼요? 기준금리
1.75% 플러스 얼마요? 3.62%라고 했잖아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 좀 넘는 그런 정도, 그죠? 5% 중반대에 금리 부담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 24%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상당히 상승 측면에 있었고 우리는 금리 부담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상당히 높아졌다. 올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기준금리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섣불리 올리지 못하는 조정 기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 이외에도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 내리던 밤이었는데 젖어있는 가로등 불빛 아래서 흔들리는 내 눈빛을 보았네. 운명적인 사랑일까 저 빛 속에 가로등처럼 내 맘속에 영원한 불빛 될 거라 생각했는데 같은 사랑 잊을 수 없는 사랑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 우리 사랑 아직도 그리움 가득 찬 그 밤 내 사랑